매일 아침 눈을 뜨면 월급 날만 기다리고 밤이 되면 청구서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삶. 혹시 이것이 당연한 어른의 삶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어쩌면 우리는 평생 벗어날 수 없는 거대한 쳇바퀴에 스스로 발을 들인 것일지도 모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속에 들어가 함께 억지로 걷게 만드는 꿈을 걷는 자입니다. 오늘 내용은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에서 뽑아낸 부자와 가난한 자의 근본적인 생각의 차이라는 핵심 인사이트와 그 생각의 뿌리에 숨어 있는 인간의 본성을 파헤치는 저 꿈을 걷는 자만의 해석과 시선을 더불어 어떻게 가난의 사슬을 끊는 생각의 혁명을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과 욕심이라는 감정의 함정. 우리는 왜 부자가 되지 못할까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의 가장 원초적인 두 감정, 두려움과 욕심에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하기 싫은 일을 하러 꾸역꾸역 출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돈을 벌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만약 일을 그만둔다면 당장 다음 날 카드값을 막지 못하고 대출 이자를 내지 못할 거라는 공포가 우리의 발목을 단단히 붙잡고 있죠. 이 두려움은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는 더 나은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자체를 외면해 버립니다. 그저 지금 당장의 안정, 지긋지긋하지만 익숙한 고통을 선택하는 겁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인간의 뇌는 생존을 최우선으로 프로그래밍 돼 있어서 불확실한 미래의 커다란 보상보다는 확실한 현재의 작은 안정을 선호하도록 태어났거든요. 월급이라는 정기적인 보상은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하며 나는 안전하다는 착각을 심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쥐경주의 첫 번째 덫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직장을 떠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감정이 끼어들죠. 바로 욕심입니다. 월급을 받으면 그 돈으로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더 멋진 옷을 사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죠. 월급이 오르면 그만큼 씀씀이도 커지죠. 처음에는 작은 경차로 만족했지만 연봉이 오르면 중형차를, 그 다음엔 수입차를 넘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덫입니다. 월급을 받아 두려움을 잠시 잠재우고 나면 그 돈으로 욕심을 채우려 합니다. 그리고 더 큰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시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지고 그 돈을 벌기 위해 우리는 또다시 하기 싫은 일을 향해 달려갑니다. 두려움 때문에 일을 시작하고 욕심 때문에 더 큰 소비를 하고 그 소비를 감당하기 위해 다시 두려움 속으로 뛰어드는 이 끝없는 셔틀런. 이것이 바로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하는 쥐경주, 즉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패턴입니다. 그들은 돈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는 대신 돈이라는 감정의 파도에 평생 휩쓸려 다니는 셈이죠. 부자 아빠는 말합니다. 감정은 너를 인간으로 만들지만 감정이 너의 생각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돈에 대한 두려움과 욕심이라는 감정을 먼저 인지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당신이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일지라도 평생 돈의 노예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당신을 움직이는 것이 이성적인 판단인가요? 아니면 막연한 두려움과 끝없는 욕심인가요?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부자로 가는 첫 번째 문이 열릴 것입니다. 두 번째, 부자 아빠의 첫 번째 교훈.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너희들에게 시간당 10센트를 주겠다. 9살의 로버트에게 부자 아빠가 처음으로 건넨 제안이었습니다. 어린 소녀는 부자가 되는 법을 배우고 싶다는 일념으로 토요일마다 3시간씩 부자 아빠의 가게에서 먼지를 닦았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불만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죠. 고작 시간당 10센트를 받자고 이 고된 일을 하는 것이 억울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자 아빠에게 달려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외쳤습니다. 이건 착취예요.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고 노동력만 빼앗고 있어요. 바로 그때 부자 아빠는 기다렸다는 듯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다.
이제 배울 준비가 되었구나. 그리고는 충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단 1센트도 주지 않겠다. 공짜로 일해라. 이 제안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부자 아빠는 로버트가 돈이라는 당근에 길들여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만약 로버트가 시간당 50센트, 1달러로 임금이 오르는 것에 만족했다면 그는 평생 월급의 노예로 살아가는 가난한 아빠의 길을 그대로 답습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돈을 받지 않고 일하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마침내 돈을 위해 일하는 것의 한계를 깨닫게 되죠. 그의 뇌는 월급이라는 안전지대를 벗어나 새로운 기회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그는 가게 구석에 먼지가 쌓인 채 버려져 있는 만화책들을 발견하죠. 가게 주인은 그저 쓰레기라고만 생각했지만 로버트의 눈에는 그것이 돈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그 만화책들을 모아서 동네 아이들에게 유료로 대여해주는 작은 도서관을 만들었고 아무런 노동을 하지 않고도 큰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시간당 10센트를 받던 때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돈이었죠. 이것이 바로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는 첫 번째 교훈의 핵심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과 노동을 팔아 돈을 법니다. 내가 일하지 않으면 수입도 멈추는 구조죠. 하지만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는 대신 돈이 스스로 일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그 만화책 도서관이 바로 로버트의 첫 번째 자산이자 시스템이었던 셈이죠. 부자 아빠는 9살 소년에게 노동의 대가로 돈을 주는 대신 돈의 흐름을 읽고 기회를 포착하는 법을 가르친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떻습니까?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팔아 월급과 맞바꾸고 있나요? 아니면 당신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을 벌어다 줄 새로운 만화책 도서관을 찾아 헤매고 있나요? 그 관점의 차이가 부자와 가난한 자를 가르는 첫 번째 분수령입니다. 세 번째, 배움을 위한 일과 돈을 위한 일의 결정적인 차이. 싱가포르의 한 여성 기자가 로버트 기요사키를 인터뷰한 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싶다는 자신의 꿈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글은 매우 훌륭했고 로버트 역시 그녀의 재능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째서 자신의 책이 팔리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로버트가 그녀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세일즈, 즉 판매 기술을 배우는 강의를 들어보세요. 그 말을 들은 기자는 얼굴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저는 영문학 석사학위까지 받은 전문 작가예요. 제가 왜 저급한 세일즈맨들이나 하는 판매 기술을 배워야 하죠? 이 일화는 배움을 위한 일과 돈을 위한 일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정적인 직장과 높은 연봉, 즉 돈을 위한 일을 선택합니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같은 전문직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깊게 파고들지만 정작 그 전문 기술을 제외한 다른 영역, 특히 재무나 마케팅, 세일즈 같은 분야에 대해서는 문외한인 경우가 많죠. 그 결과 그들은 자신의 병원이나 법률사무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더 높은 연봉을 주는 다른 곳으로 계속해서 옮겨 다니는 삶을 살게 되죠. 그들은 자신의 몸값을 높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돈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실패한 것이죠. 반면 부자들은 당장의 연봉보다는 배움을 위한 일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하나의 전문 기술에만 매달리지 않죠. 회계, 투자, 마케팅, 세일즈, 협상, 리더십 등 부자가 되는데 필요한 핵심 기술들을 배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다양한 직업을 경험합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도 자신도 제록스에서 복사기 판매원으로 일하며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배웠고 군에서는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당장의 월급만 생각했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선택들이죠. 하지만 그 경험들이 모여 그를 위대한 사업가이자 투자자로 만들었습니다. 경영의 구루 피터 드러커 역시 자기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신의 강점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지금 직장은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단순히 매달 통장에 찍히는 월급 외에 10년 뒤 당신을 경제적 자유로 이끌어줄 핵심 기술들을 배우고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평생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서 최고의 부품으로 살아갈 뿐 결코 당신만의 부의 시스템을 만들 수는 없을 겁니다. 쥐경주라는 보이지 않는 트랙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감정의 노예가 되기를 거부하고 돈을 위해 일하는 대신 배움을 위해 일하는 용기가 필요하죠. 그것이 부의 세계로 들어가는 유일한 입장권입니다. 오늘의 실천 과제입니다. 당신을 쥐경주에 머물게 하는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인가요? 월급이 끊길까봐 새로운 도전을 못하겠어와 같은 당신의 솔직한 두려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배움을 함께 선언해 주십시오. 매일 경제기사 한 개를 읽는다처럼 말이죠. 그 선언이 당신을 가둔 감정의 감옥에 작은 균열을 내는 첫 번째 망치질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위대한 여정을 응원하며 다음 2일차 영상에서는 새로운 생각으로 무장한 당신이 부의 세계를 항해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지도와 나침반, 즉 금융 지식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꿈 곁에서 함께 조용히 걷는 꿈을 걷는 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